바이비트 이제 해킹 사건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해커가 어떻게 자금을 세탁을 하는지 그 과정을 나타내는 이제 자료인데 좀 어지러우실 수 있어서 하나하나 타임라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비트가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코인을 해킹으로 탈취를 당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단일 사건 대비한 해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죠. 그리고 일단 이 21일 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해킹으로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가 유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쪽으로의 낙폭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더리움은 가격 방어는 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규모가 이제 엄청 많아요. 이더리움이 48만 9천 개가 해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추산만 해봐도 이게 금액적으로 엄청난 금액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 역사적인 해킹 사건을 살펴보면은 2014년에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당시의 피해액은 4억 7천만 달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 폴리 네트워크 해킹 피해액은 6억 1,100만 달러 그리고 바이비트는 14억 6천만 달러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단일 피해로는 가장 큰 규모다라고 보면 되고요. 14억 달러가 넘게 해킹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해킹의 이제 배후로는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탐정 활동을 하고 있는 잭 엑스비티 같은 경우에는 라자루스 그룹이 얼마 전에 바이비트에서 해킹한 일부 자금을 페맥스 해킹 사건의 자금과 온체인에서 직접 연결해서 두 사건의 최초 도난 주소에서 자금을 혼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킹 조직이 이 바이비트 거를 해킹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도 해킹을 했어요. 근데 이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혼합을 시킨 정황까지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해킹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과거보다 수법이 조금 더 정교해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해킹 그룹 같은 경우에는 소셜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한 명의 서명자를 속였다. 그리고 악성 컨트롤을 시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보관을 할 때 거래소에도 보관을 하지만 이 콜드 월렛이라는 곳에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 콜드 월렛은 거래소와 네트워크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전한 지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암호화폐를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콜드 월렛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콜드 월렛에서 해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업계에서는 이제 콜드 월렛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떤 연유에서 해킹이 일어났느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정한 콜드월렛 안에 이더리움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더리움을 뭐 내가 매도를 하거나 혹은 일부 뭐 거래소에 가지고 있다가 적정한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거래소로 옮깁니다. 근데 이 콜드월렛에 있는 물량을 거래소로 옮기는데 그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라든지 그 바이비트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제 거래소처럼 보이는 거를 이제 해커들이 만들었고 그 콜드 월렛에서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 해킹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중 서명을 가지고 있는 콜드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대규모 암호화폐를 훔칠 수 있는 패턴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것은 피해 거래소가 다른 다중 서명 솔루션 공급업체와 협업을 했다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북한의 그런 해킹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심했던 콜드 월렛이 핫 월렛과 연결되는 순간 해킹이 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걸 콜드 월렛에 넣어놓고 잘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현금화하는 과정들을 막 겪으려고 내가 그거를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의 해킹이 일어나는 거니까 사실상 이 콜드 월렛도 안전할 수 없다.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P2P로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참 콜드 월렛의 의미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좀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훔친 거를요.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매도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지는 않았는데 지금 테더로 바꾼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